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옥입니다. 비욘디 라이브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 환자에게 걷기와 플랭크보다 더 중요한 숨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기 운동, 같은 말로 호흡 훈련이고 배에 힘주기 있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숨쉬기 운동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게 농담인가 장난인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숨쉬기 운동에서 숨쉬기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숨쉬기,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제 외래로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허리에 좋은 운동을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걷기 운동과 플랭크 운동,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숨쉬기 운동, 호흡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허리가 불편해서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걷기 운동과 플랭크 운동은 많이 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걷기 운동과 플랭크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외래로 환자분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 훈련, 숨쉬기 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후반부에 호흡 훈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를 다치지 않는 것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과 허리 운동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허리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 채 일상생활 하시면서 허리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 허리에 좋은 운동만 찾아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께 제가 요즘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있었고 매일 담배 1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요. 이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술,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얘기는 운동보다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허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외래에서 저한테 허리를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일상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허리가 계속 아프고 디스크와 협착증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허리 운동에만 집착하시게 되면
허리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허리 운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디스크와 협착증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치료되고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허리의 노화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건강한 허리에서 우리가 나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허리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 파일이라든지 디스크 수액 탈출증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고 이 디스크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똑같이 나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허리 손상을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디스크 질환은 대부분 20대에서 50대에 호발하게 되고요. 디스크의 주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게 디스크의 주 증상이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밀거나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 자극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방사통,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엉치부터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 질환을 관리하지 못하고 더 반복적인 손상을 주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많은 분들께서 허리가 굉장히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대부분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허리 통증은 미미하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이 눌려 있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엉치가 아프고 엉치를 따라서 다리 쪽으로 내리는 통증, 방사통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목이나 발가락 쪽에 힘이 떨어지는 신경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등의 신경마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통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파행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파행증이라는 것은 한 100m 정도 걷다 보면 다리가 땡겨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파행증이라고 하고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m 정도 걷다가 그 다음에 50m 정도 걸을 수 있다가 이렇게 거리가 짧아지면서 점점 질병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를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은 제가 4가지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쁜 앉기, 그 다음에 나쁜 허리 숙이기, 나쁜 물건 들기, 나쁜 허리 운동 4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쁜 앉기를 보시면 첫 번째, 한 번에 오래 앉아있기. 아무리 허리가 튼튼하신 분이라도 한 번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는 조금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30분에 한 번은 의자에 일어나는 것으로도 허리를 보호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에 앉게 되면 허리에 요추전만이라고 해서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바닥에는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추전만이 무너지는 앉기도 나쁜 앉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만이라는 말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건데요. 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만이라는 말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이란 것은 앞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은 배를 의미하고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가 전만입니다. 우리가 척추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척추는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는 정상적으로 앞쪽으로 볼록한 커브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 전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과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 전만을 항상 유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전만 커브가 무너지게 되면 허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나쁜 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표는 우리가 이제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누워 있으면 25로 확 줄게 됩니다. 그것은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25로 확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는 140으로 증가하고, 조금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185로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275로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앉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이고, 그리고 오래 앉다 보면 점점 바른 자세가 점점 무너져서 구부정하게 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앉는 것을 이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무직 직장이라든지 학생분들은 가급적이면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진료 볼 때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에 앉게 되면 이 옆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정상적으로 허리에는 이제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방바닥에 앉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무너진 채로 앉게 됩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전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신 어르신분들께서 방바닥에 앉아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뭐 콩나물을 다듬거나 그냥 고추를 다듬거나 장시간 방바닥에 앉아서 집안일을 하시게 되면 허리는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바닥에 앉지 마시고 소파나 의자에 앉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곳도 방바닥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주무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앉을 때는 항상 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을 때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지 요추전만, 그림처럼 요추전만을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추전만을 무너뜨리고 의자에 앉게 되면 허리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허리를 숙일 때도 이렇게 요추전만을 유지한 채로 허리를 숙여야 허리가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요추전만이 무너지게 되면 허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제 제가 물건 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물건 들기는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들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가려서 일단 이렇게 이 그림이 바르게 물건을 들고 있는 자세인데요. 그 물건을 들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는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물건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를 숙일 때 요추전만은 최대한 유지하고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는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물건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은 다음에 물건을 들 때는 허리 힘으로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들어야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릎도 구부리지 않고 그냥 요추전만을 무너뜨린 채로 물건을 잡게 되면 허리에 큰 손상이 가고 이렇게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쁜 허리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모든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게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인데요. 20대 환자분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제 외래를 오셨습니다. 최근에 다친 적은 없었다고 하시고 살을 빼기 위해 하루 2시간씩 매일 걸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희 병원에서 MRI를 찍고 허리 디스크 급성 파열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걷기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어느 수준까지 운동을 하시고 허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허용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허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걷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잘못이 무작정 많이 걷기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1만 보 걷기, 2만 보 걷기, 3만 보 걷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이 걷는 것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게 되면 우리의 체중을 이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들었다 바닥에 쿵 닿게 되는데요. 그때 발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 충격이 어느 허용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허리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오히려 운동을 했지만 허리를 더 나쁘게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이 걷게 되면 처음에 바른 자세로 걷다가 점점 자세가 무너지면서 나쁜 자세로 걷기 때문에 허리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하실 때는 약간 빠르게 걸으셔야지 그게 허리에 좋은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하면서 걷게 되면 정상적인 상체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하면서 걷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분은 잘 있지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맨발로 걷게 되면 발에서 오는 충격이 신발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허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이어야지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디스크와 협착증에서 운동보다 허리에 손상을 주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디스크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자, 제가 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생활습관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 전만이고 두 번째는 코어 속근육을 이용한 복압입니다. 허리 전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보면 허리 전만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전만은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코어 속근육을 이용한 복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 허리 전만과 복압을 잘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다치지 않고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허리는 반복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허리에서 디스크 질환, 최종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가 전만이고 이 전만이 우리의 목과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전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전만 커브가 유지될 때 허리가 보호가 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들 때도 전만 커브가 유지가 될 때 허리가 보호가 되고 전만 커브가 무너지면 허리에 손상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코어 속근육을 이용한 복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뱃속에는 근육으로 만들어진 이런 풍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이 풍선에 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풍선의 압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풍선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 뒤쪽에 있는 척추를 밀어주게 됩니다. 밀어주면서 지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허리 보조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허리 보조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드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허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장치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 허리를 보면 허리 전방 커브를 잘 유지하고 있고 복압을 더 높게 올리기 위해서 허리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가 이 두 가지 장치를 다 이용해서 역기를 들기 때문에 무거운 역기를 들고도 허리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일상생활 할 때 이 두 가지 장치를 반드시 이용해야지 허리를 보호할 수 있고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어 속근육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어 속근육은 위쪽은 횡격막이 있고요. 횡격막은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주요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복행근이라는 것은 우리 배 쪽과 옆구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고 복근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아래쪽에는 골반 저근이 있고 등 쪽에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코어 속근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으로는 강화되기 어려운 근육이고요. 이 코어 속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릴 호흡을 통해서 이 근육 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호흡과 허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의 결론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횡격막은 쉽게 피로해진다. 즉,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 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결론은 허리 통증이 있는 운동선수의 횡격막. 횡격막은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주요 근육이기 때문에 횡격막은 호흡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운동선수의 호흡 기능은 허리 통증이 없는 운동선수보다 약하다. 즉,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허리 통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한다가 결론입니다. 세 번째 논문의 결론은 횡격막 강화 호흡 훈련을 하면 허리 주변과 복근의 속근육, 아까 말씀드린 복행근, 다혈근이 더 튼튼해진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근육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했는데 이 호흡 훈련을 통해서 근육의 두께가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흡 훈련을 통해서 코어 속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코어 속근육이 강화되면 복압이 증가하고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다치지 않게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앞에 말씀드린 논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이 건강한 허리에서 디스크 질환,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 속근육 중에 이 복행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복행근이라는 것은 우리 배 쪽, 배에 세 개의 근육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복행근이고 이 배과 옆구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복행근입니다. 그래서 배는 이제 세 개의 근육으로 세 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돼지 삼겹살 아시죠? 돼지 삼겹살이 삼겹살의 이유가 근육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겹살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복행근입니다.
복행근의 구조를 보시면 배와 옆구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복행근은 우리 코르셋과 비슷하다고 해서 코르셋 근육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호흡 훈련, 오늘 제가 말씀드릴 호흡 훈련을 통해서 이 복행근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허리를 꽉 잡아주는 코르셋처럼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코어 속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호흡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선 갈비뼈, 복부를 팽창시키는 연습이고요. 2단계는 숨을 내쉴 때 복근 속근육에 살짝 힘을 줘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1단계, 2단계가 잘 되면 이제 숨을 내쉬거나 들으시는 호흡하는 내내 복근 속근육을 수축하는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1단계부터 제가 이론적인 내용도 설명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는 갈비뼈와 복부를 이제 팽창시키는 단계에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숨을 쉬면 가슴을 이용해서 아주 얕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요. 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도 얕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얕은 호흡에서는 코어 속근육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이란 것은 자극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었는데 한두 달 동안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흉곽과 복부를 최대한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는 연습 단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깨와 손목은 주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폐쇄호 경기는 약 10% 정도 남겨두어야 그 다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숨을 모두 다 내쉬게 되면 그 다음 호흡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를 같이 제가 직접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우리 뱃속에 이 풍선이 있는데 그린 것처럼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최대한 부풀렸다 줄였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한 손은 옆구리에 붙이시고 나머지 한 손은 이렇게 배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이 갈비뼈가 팽창하고 그다음 벽부가 팽창하는 것을 느끼면서 공기를 들이쉬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손과 왼손을 갈비뼈와 배가 민다는 기분으로 팽창시키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비뼈, 흉곽, 갈비뼈를 팽창시키고 복부를 팽창시키고 이게 잘 되면 등도 팽창되는 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앉아서 하고 있지만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시면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일단 1단계를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2단계는 1단계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숨을 내쉴 때 배에 약간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흉곽과 복부를 최대한 크게 팽창시킨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복근에 2에서 30%의 힘을 주어서 복근 속근육을 수축하는 연습 단계입니다. 이제 배에 힘주기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 숨을 내쉴 때 배를 오목하게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낸다는 기분으로 배를 오목하게 만들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때 약간 배에 살짝 힘을 주기 때문에 옆구리나 이 배를 만져보면 약간 탱탱한 기분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2단계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숨을 내쉴 때 배에 최대한 힘을 주게 되면 복부 겉 근육에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속 근육이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배에 최대한 힘을 줬을 때 느낌을 100%라고 하면 그것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살짝 힘을 주어서 속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 100% 힘을 주는 것을 전문용어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00% 힘을 주는 거에 한 20% 정도만 힘을 준다는 기분으로 숨을 내쉴 때 복부 속 근육을 살짝 수축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흉곽과 배가 팽창한다는 기분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만져보면 옆구리와 배가 살짝 탱탱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배를 오목하게 만들면서 숨을 내쉽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이 214명인가요? 아, 미란님, 네, 2단계 하실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 것보다 관략근 사이, 우리 성기 있는 그쪽, 그래서 골반 저근에 약간 압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앉아 계실 때. 네, 이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운 게 일단 말로 설명드리고 제가 이거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가려서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1단계 흉곽을 팽창시키고 복부를 팽창시키는 연습부터 일단 해보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며칠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중에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아까 2단계는 숨을 내쉴 때만 배에 힘을 준 거고요. 3단계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내내 배를 약간 수축한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살짝 20% 정도 살짝 수축한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호흡을 한 지 오래돼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 2단계 할 때도 있고 3단계 할 때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배에 약간 힘을 주게 되면 우리가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를 받치는 힘이 들고 허리가 보호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호흡 훈련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좀 반복해서 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시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면 저희 병원 도수치료센터에서 이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정 안 되시는 분은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흡 훈련. 오늘 말씀드린 호흡 훈련을 하게 되면 코 속근육이 강화되고 코 속근육이 강화되면 복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허리에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든지 언제든지 복압을 높이게 되면 그때 허리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허리가 다치지 않게 되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이 저한테 운동을 추천하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걷기 운동, 그 다음에 플랭크 운동, 그 다음에 호흡 훈련.
배의 흠집이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호흡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복압을 유지하고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제일 뛰어나는데요. 이것은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디스크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 훈련을 강조하는 거고 오늘 비욘디 첫 출연에서 호흡 훈련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허리 건강에서 운동보다 나쁜 생활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 속근육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호흡 훈련을 통해서 복부 속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흡 훈련을 꼭 연습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배에 힘을 줘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승목님, 네, TV에서 교정해주는 보조기 광고를 많이 하던데 목 교정 보조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보조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보조기는 일단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하실 때 보조기를 아주 잠깐 사용하시는 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조기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허리 주변 근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보조기는 장시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목 교정 보조기, TV 광고에서 하는 목 교정 보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 교정 보조기를 우리가 차고 있을 때는 바른 자세가 잠깐 유지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정기를 풀게 되면 다시 나쁜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이 목 밸런스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교정 보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호님,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계속 맞아도 될까요? 아플 때마다 계속 맞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 뼈주사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그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 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뼈주사는 신경차단술인데 이 신경차단술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할 때, 특히 신경 자극 증상이 심할 때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가시면은 신경 차단 주사를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신경 차단 주사는 맞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플 때마다 계속 맞으시면 안 되고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희가 주사로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 양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그걸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지만 그게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정상적인 인대와 근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고생 중이신 분이라면 이제 주사 맞고 좋아지고 또 다시 아프면 또 주사 맞고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안 좋은 코스로 가게 되고요. 일상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허리를 보호하는지 배우시고 그렇게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이시면 본인께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노력을 하셔야 좀 더 건강한 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진님, 네, 허리 디스크 진단 받았습니다. 수액 탈출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걷기 운동 중이긴 한데
빨리 걷지는 못하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걷기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허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는 중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네, 아마 허리 디스크 진단을 최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서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최근에 받으신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세 가지 운동, 걷기 운동, 그 다음에 플랭크 운동, 그 다음에 호흡 훈련, 이 세 가지는 그 운동 강도가 아주 약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은 안전하게 하셔도 되는 운동이고요. 걷기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한 30분 이내로 하시고, 걷기 운동 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호흡 훈련을 해서 배에 힘줘서 복압을 올리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시면 걷기 운동 하면서 이 호흡을 하시면 허리가 더 보호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종열님, 네. 저희 어머니께서 70대이신데 협착증이 심해서 다리 통증이 심하고 잘 걷지 못합니다. 주사나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만 잠깐 좋아지고 그대로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 위험성이 높아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약만 드시고 계시는데 다리 통증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70대이신데 협착증이 심해서 다리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제 고도의 협착증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협착증 말씀드렸지만 고도의 협착증이 있으면 파행증, 다리 통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협착증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다리 통증도 그렇지만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시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 봐서는 고도의 협착증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도의 협착증은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을 이전 방식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느냐, 절개해서 수술하고 나사함선수를 박느냐, 아니면 요즘에 척추 내시경으로 협착 있는 부분만 제거하느냐 따라서 수술의 위험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수술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아마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절개 수술을 권유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광합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취로 하기 때문에 그 고령인 분들도 마취 위험성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척추 내시경을 하게 되면 작은 절개 2개만 내고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혈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한번 척추 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바닥에 이불을 두껍게 깔아서 매트리스 두께처럼 만들어도 바닥에선 잘 수 없고, 왜냐하면 그냥 이불 여러 개를 깔고 바닥에 잘 경우 어떨 때 갑자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순식간에 방사통이 나면서 악술이라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순식간에 통증이에요. 그런데 두꺼운 매트리스나 침대 사면 아무 증상이 없고요. 네, 일단은 방사통이 있는 거, 최레베카님, 네. 일단은 방사통이 있는 거 봐서는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면 MRI를 말씀드리는데요. MRI를 안 해보셨다면 한번 MRI 촬영 한번 해보셔서 디스크 상태를 한번 해보시는 게 본인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관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취업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수험생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는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앉기 중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는 누구나 다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이라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가능한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시고, 그리고 앉아 계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호흡 훈련을 하시면 허리를 더 보호할 수 있고 허리 통증을 호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자면 아무래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가 많이 접히면서 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허리가 아파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운동을 하셔서 허리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 생각인데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다양한 동작이기 때문에 요가가 더 좋다, 필라테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께서 운동을 해보시고 이 운동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지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운동은 허리를 더 손상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그 허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원칙, 제가 오늘 말씀드린 허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전만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을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를 해서 허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지 그게 정말 허리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아플 때는 운동하지 말라고 해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6개월 동안 계속 아픕니다. 운동을 안 하면 허리가 더 약해져서 허리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동을 해야 될까요? 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조금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6개월 동안 계속 가는 경우는 첫 번째, 환자분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허리에 손상을 주고 있는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리지만 생활습관,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허리에 손상을 주고 있는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운동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허리가 더 약해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그 운동은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허리 운동을 하셔야지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 강도가 약한 걷기 운동, 플랭크 운동, 호흡 훈련을 통해서 복근에 힘주는 연습부터 세 가지를 해보시면 허리 통증이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